어제 저희가요,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었던 전모 비서실장의 사망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에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뉴스탑10을 방송하던 시점까지는 그랬다고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2시간 가까운 라이브 방송 후반부엔 고인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첫 사과였는데요.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만하죠.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첫 사과였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안타깝고 죄송하다.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과 같이 함께했고 비서실장으로서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했던 가장 청렴하고 공직인으로서는 정말 일을 잘했던 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신이 대선에 나가지 않았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또는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켠에서 처음에 검찰의 과도한 수사, 칼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측근이라고 했던 전 비서실장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슬프고 또 참담하고 분노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표현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비공식적인 발언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현했다고 생각되고 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정확히 좀 보면 저희가 어제 이 시점에는 일부 내용만 현재까지라고 단정을 지었던 이유, 전제를 드렸던 이유가 라이브 방송 후반부에 이 대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생긴 일, 이게 이재명 때문인가? 검찰 때문이지. 이 발언은 극단 선택 이후 사망 바로 직후 다음날 오전 했던 말이고 이게 어제 라이브 방송에 했었던 말. 그 사이에는 이제 유서 내용 일부가 유족이 공개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 최초에 10일 발언이 있고 나서 저 발언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특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지적을 했었죠. 그거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 정도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비판적 입장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윤영찬 의원, 김혜영 전 의원 이렇게 돼서 약간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론이 당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유서에 정치 내려놓으시라고 이런 유서 내용이 일부 이제 언론 취재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감안해서 약간의 위치를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발언을 보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는 보면 구체적으로 뭘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10일 발언과 어제 발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후반부에.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방송 직전에 제가 봤던 기사 내용, 안민석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서원 씨와 대장동의 판도라 상자다. 김만배 씨와의 커넥션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어제 SNS에 이 글을 올렸는데 단순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글쎄 중진 의원이고 민주당의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의 큰 물줄기가 최서원 씨와도 좀 연결이 있다. 이게 안민석 의원의 주장입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이런 의원을 처음 봤어요. 옛날에 최서원 씨 재산이 천문학적인 게 숨겨져 있다고 외국에 찾으러 갔잖아요.
얼마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윤지호 뭐 의원이라고 이게 했는데 지금 이게 윤지호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근거를 두 개를 들었더라고요. 예. 하나는 이제 그 하나은행을 최서원 씨가 사근고처럼 썼대요. 이건 하나은행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하나은행이 얼마나 큰 은행인데 최서원 씨 사근고입니까? 예. 두 번째 논거는 이경재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이 그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였다는 게 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 씨의 법률 대리인 그 이경재 변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화천대유 고문을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최서원 씨 변호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대장동이 최서원 씨 뭐 판도라의 상자 게이트다. 이렇게 하는 건 논리 비약 아닙니까? 전혀 근거가 안 되는. 따라서는 제가 이게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가장 황당한 세 가지 프레임 이걸 보면 예. 첫째 황당한 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래 주장하는 분. 두 번째 대장동은 유동규 게이트다. 유동규가 모든 걸 다 했다. 위안부로. 그다음에 세 번째 더 황당한 게 대장동은 최서원 게이트다. 이거 저는 전백의 황당무계한 개변이고 누가 말해도 이게 대장동은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런 게 그는 게이트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검찰 수사 중이고 법원이 잘 판단하겠죠. 근데 반론 아닌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게 왜냐하면 정유라 씨도 가만히 있는 저희를 긁어놨다. 안민석 의원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것이다. 저희가 중계방송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승훈 변호사께는 안민석 의원도 뭔가 이게 대장동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오니까 여러 강경파 의원 중에 하나가 이런 의혹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지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서정욱 변호사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만약에 최서원 씨와 대장동 간의 관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이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명예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들은 합리적 근거 이시 함께 발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단어 대장동과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에 대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공방 위주로 짧게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1톤 트럭 LED 시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